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계략도가 나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략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열린광 칼럼, 충전 칼럼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열린광 칼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광 칼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 프로그래밍이 나옵니다. 이 온도 프로그래밍은 온도를 변환시켜 가면서 분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반기체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시료를 주입을 하는데 주입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넘어가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고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은 HPLC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HPLC라는 말이 나와 있죠. HPLC라는 것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칼럼을 설명을 할 때 보호 칼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전부 다 그 칼럼 입구에는 이 보호 칼럼이 있습니다. 그 보호 칼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입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마치도록.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시료 처리 방법이 있는데, 고체상의 미량의 이제 그 시료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고체상 미량 추출용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씻어내기 및 포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략도를 보시면은요. 자, 먼저 시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료가 들어가는 인젝터 폴트가 있습니다. 인젝터 폴트.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 마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찔러서 시료를 갖다가 집어넣죠. 시료를 집어넣으면 이 운반기체는 여기서 들어옵니다. 운반기체가 그 시료를 운반을 하죠. 운반을 이 칼럼 안으로 이제 운반을 해서 나중에 검출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오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오븐은 기체가 여기에서 시료가 기화가 돼야 되겠죠. 기화가 되려면 일정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젝터 오븐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오븐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기체가 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역시 이 기화된 기체가 지금 이 안으로 칼럼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역시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 이 안에서 응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오븐이 있습니다. 이 오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검출기로 가는데, 역시 검출기도 또 오븐이 이렇게 오븐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입된 이 시료가 계속
기체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5번으로 전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기로 간 것을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칼럼을 보면 이 칼럼이 이제 이 열림관 컬럼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열림관 칼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을 보면 이게 이 벽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벽에 wall coated open tubular colum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코팅된 열림관 칼럼이죠. 뭘로 코팅이 되어 있냐면 액체상으로, 벽에 액체상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칼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정상이죠. 고정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지상 또는 고정상, 정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이렇게 이 관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제 여기에 분배가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지지체가 있는, 그러니까 지지체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액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칼럼입니다. support coated open tubular column. 그 다음에 다른 한 종류는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porous, 다공층이죠. 다공층 열림관 칼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으면 여기에 이제 또 그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분리가 또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칼럼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 비극성 정지상을 사용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극성 정지상을 사용을 했을 때 차이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은 이와 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톤 1번, 펜테인 2번에서부터 10번 옥테인까지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극성과 비극성이 섞여 있고 또 극성과 비극성이 섞여 있지만 그 질량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이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와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가볍냐 무거우냐에 따라서도 또 관계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비극성 정지상을 사용했을 때는 비극성 분자가 더 정지상에 잘 오랫동안 머물겠죠. 예, 같은 성질의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더 잘 녹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극성은 비극성 분자를 더 잘 녹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타임이 이렇게 이제 2분, 4분. 이것은 이제 2분에서 한 4분 사이에 전부 다 빠져나왔죠. 다 빠져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들은 아주 쉽게 잘 빠져나오고 또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은 또 쉽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들 빨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9번이나 10번 보면은 얘들은 극성 또 옥테인은 이제 비극성이지만 질량이 무거우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높으니까 좀 나중에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4분 안에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성, 폴라, 극성 정지상을 사용하게 되면 극성 분자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18분까지 그건 18분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거기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극성 분자들은 늦게 빠져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극성 정지상이냐 비극성 정지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자, 이제 Common Stationary Phase in Capillary Gas Chromatography.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정지상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정지상의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걸 첫 번째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이페닐, 다이메칠, 폴리실록산이라고 해가지고 요거와 요것의 이 B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를 바꾸면 요게 이제 넌 폴러이냐 아니면 약간 폴라이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요것이 이제 0이다. 요게 하나도 없고 요 놈만 있으면 요건 완전히 넌 폴라입니다. 여기 이제 CH3 메칠기만 있기 때문에 요건 완전히 비극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 이제 파이결합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그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x가 0.65, 0.65가 되면 야는 이제 0.35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폴라리티가 극성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성 약간 극성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비극성으로 만들 것인지 이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자들이 또 있고요. 이것은 이제 intermediate polarity고 strongly polarity, strongly polar 이것은 요 CH2, CH2O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이게 이제 악시전 산소가 있죠. 요게 이제 극성을 띱니다. 여기에서는 요런 그러니까 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요것은 아주 강한 극성 정지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안기가 이렇게 또 붙어 있죠. 이것도 스트롱리 폴라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탄소가 8개에서부터 15개까지 지금 되어 있는 분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분자들이 섞여 있는데 등온, 아이소서멀, 등온으로 하게 되면 150도씨로 유지했죠. 그렇게 되면 14번하고 15번 사이에 이 나오는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약 한 40분 정도가 됩니다. 이 40분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두 물질을 갖다가 분리하는데 40분 동안에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것의 온도를 150도씨보다도 높입니다. 높이면 14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15가 바로 빠져나오죠.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도 150도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낮은 온도로 유지해도 이것들은 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50도씨에서부터 또 250도씨까지 온도를 변환시켜 가면서 분리를 하면 이렇게 싹 잘 분리가 됩니다. 이게 온도 프로그래밍 법입니다. 자, 이제 기체, 운반기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운반기체는 그 다른 기체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단높이 H, 그 반딘트 이퀘이션 있었죠. 그것을 거기에서 이 기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운반 기체에 대해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료주의법이 있습니다. 자, 시료주의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주입, 그 다음에 비분할주입, 그 다음에 이것은 칼럼 내 주입.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할주입. 이 분할주입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분할주입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사기로 이렇게 이제 시료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요 운반기체가 1분당 102ml로 들어와서 1ml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1ml 중에서 1ml만 이렇게 칼럼, 이게 칼럼입니다. 이 칼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런 기체하고, 기체 시료죠. 시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운반 기체하고 섞이게 되는 겁니다. 믹싱 체인버, 여기서 섞이죠. 여기 온도는 약 한 350도씨 정도 됩니다. 섞여서 이제 이 칼럼 안으로 들어가는데, 운반 기체가 이제 시료 기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칼럼 안으로. 요건 102가 1ml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건 여기서는 약 한 0.2, 여기서는 한 1%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거죠. 거의 1%. 이론적으로는 한 0.1에서 10%만 칼럼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주입 시에 시료 전체가 다 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은 끓는 점을 갖는 거,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가해야만 기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완전히 다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분할 주입인데요. 이 비분할 주입은 미량화합물의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2ml의 운반기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1ml가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50%가 지금 들어간 거죠. 이론적으로는 한 80%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20도 유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분할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용매 트래핑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용매 트래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시료가 예를 들어서 10도씨에서 기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보다도 40도 낮은 온도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보다 40도 낮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씨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게 되면 기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액체, 응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좁은 띠를 형성합니다. 그 좁은 띠가 이 칼럼 내에서 좁은 띠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이제 비분할 주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칼럼 내, 온 칼럼 내에다가, 이 칼럼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료가 그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해서 잘 이렇게 이제 시료가 이제 잘 이렇게 그 분해가 돼 버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시료를 분석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료들은 바로 이렇게 칼럼 안에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냉각 트래핑이라는 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냉각 트래핑도 이제 용매 트래핑과 비슷한 그런 방법인데,
요 경우는 이제 온도를 약 한 150도씨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시료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료가 150도에서 기체가 된다. 그러면 요놈을 0도씨까지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 요게 이제 온 칼럼 내 주입 방법입니다. 물론 이 냉각 트래핑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매 트래핑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매 트래핑 또는 냉각 트래핑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